5월 27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MOT, 빛가전자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MOT와 메가터치가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LG엔솔과 삼성 SDI가 각각 미국 공장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삼성 SDI와 제너럴모터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합작 공장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어요. LG엔솔도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한 테네시주 공장의 일부를 리튬 인산철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두 기업의 결정은 제너럴모터스가 자동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 3원 개 배터리 대신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MOT는 배터리 설비업체 중에 유일하게 삼성 SDI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OT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조립 설비 및 전고체 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메가터치는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준 바 있는데요. 메가터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빛가전자는 어제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빛가전자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인 라이트론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421만 주를 187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EH조합이며 변경 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EH조합의 예정 소유 비율은 9.1%입니다. 참고로 빛가전자는 오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BNS조합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주 발행가액은 754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0일입니다. 빛가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965원입니다. 다음으로 위더스 제약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최근 탈모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탈모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탈모치료제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에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JW 신약도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사피엔 반도체는 장마감 후 일본의 빅테크 기업과 4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상보형 금속 산화반도체 백플레인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은 공시가 유보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4월 30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최근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도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더스 제약이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4.7%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최근 탈모치료제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태웅이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태웅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입니다. 태웅은 오늘 조선 및 풍력에너지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태웅은 글로벌 해상풍력 부품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바이오 비주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바이오 비주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바이오스마트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2%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8년까지 총 72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TC머티리얼즈가 정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TC머티리얼즈의 강세 속에서 바이오스마트가 TC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참고로 바이오스마트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치비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1% 상승했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54조 원 규모의 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설립한 합작기업으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치비 오라클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 중인 부분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NSENM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NSENM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NSENM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3월부터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서호전기의 시간의 하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서호전기는 최근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지난주에 투자주의 및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세명전기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전력이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8년까지 총 72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단 내 변전소 시설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호남과 서해안, 수도권을 관통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도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세명전기가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명전기는 민주당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광명전기도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메타바이오메드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하락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339만 주가 5월 30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전환 가격은 4,076원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630원입니다. 다음으로 형지 INC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기사가 나온 가운데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형지그룹의 이번 달 매출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지면서 형지 INC가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형지 INC는 장마감 후 신주인 수권 행사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03만 주가 6월 11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6.4%에 해당합니다. 행사 가격은 861원이며 형지 INC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9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택이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2025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택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세명전기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3%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명전기는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수젠텍이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수젠텍은 최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킷헬스케어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킷헬스케어는 2주 전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최근 동물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어제 로킷헬스케어에 붙어준 기사에 따르면 로킷헬스케어는 세계 최초로 AI 기반의 장기재생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상지건설이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상지건설은 어제 장마감 후 상지건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위험 종목에서 해제되어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에도 상지건설은 오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